성대부터 한번, 그 다음 성대 한번 가보죠. 성대가 변화가 진짜 많습니다. 변화가. 그래서 성대 만들다가 제가 지쳐가지고 성대가 변화가 정말 많아서요. 첫 번째, 학교장 추천 전형의 전형 방법이 변화가 됐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2025에는 80, 20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성평가가 20, 그 다음에 정량평가가 80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정량평가에는 여기 있는 대로 공통과목과 일반선택 과목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80이었어요. 80인데 2026에 갑자기 A군, B군으로 나눠서 70과 10으로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통과목과 일반선택 과목을 전체를 다 보던 거에서 교과군을 나눈 거죠. 교과군을. 그래서 A군은 여기서처럼 국수, 영사, 국수, 영, 한국사, 사회, 과학계 A군. 그래서 이걸 70점 만점으로 이렇게 하고, B군은 기술, 가정, 그 다음 제2외국어, 한문, 교과군의 공통, 이렇게 해서 10, 이렇게. 그래서 이게 이 A군하고 B군으로 나눠가지고, 여기에 좀 더 많은, 점수를 좀 준 거죠. 여기는 10%로 이렇게 쪼개고,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이 연대 방식이랑 조금 비슷한 거죠. 연대의 원래 방식이랑 조금 비슷한데, 저렇게 변화를 일단 줬다라는 거, 그게 하나 변화를 줬습니다. 얘의 중요성이 좀 더 커지는 거죠. 여기 얘의 중요성이 좀 더 커지는 거니까, 그게 하나의 변화. 두 번째 변화는 등급별 반영 점수차를 확대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보시면은 이게 작년에는 그냥 100, 98, 95, 85 이렇게 돼 있었는데, A군에 한해서, 아까 A군 있죠? A군에 한해서 100, 96. 그러니까 이게 100에서 98로 가는 거를 100에서 96으로 가는 걸로 1등급, 2등급 사이 점수가 4점으로 이렇게 커진 거예요. 그러면 A군이 70%가 들어가는데 70% 들어가는 A군에 다시 또 4점의 차이가 더 벌어지는 이런 구조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등급별 반영 점차가 아주 확대가 된 부분이 있다라는 걸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되셨죠? B군은 여기랑 같아요. 2025학년도랑 같습니다. 그러니까 100에서 98, 그 다음 98에서 95, 95에서 오히려 이제 이게 더 높아졌죠. 여기는 85인데 여기는 90으로 더 높아졌습니다. 4등급부터는. 그래서 B군은 이게 점차가 그대로 가거나 오히려 3, 4등급으로 내려가면 뒤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점점 더 격차가 줄어드는 이런 형태가 되고, A군은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4등급까지는 오히려 더 커진 거예요. 5등급부터는 여기 이렇게 높아졌죠. 이렇게 5등급, 6등급은 작년보다 더 높죠. 더 높게.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성대 입장에서는 5등급, 6등급은 잘 안 오니까 저거는 저렇게 해도 상관없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오히려 1, 2등급과 2, 3등급 사이의 격차를 더 늘려야 동점자를 좀 더 줄일 수 있고, 그 동점자를 줄여서 입시 사정을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여기에 점차를 좀 더 넓혀 놓은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그 반영 교과가 A군, B군으로 분리되는 것과 함께 A군은 70%, B군은 10%, 그리고 등급별 반영 점수차가 A군에서는 더 커졌다라는 거, 그걸 생각을 해두시면 될 겁니다. 되셨죠? 그리고 또 하나는 학추에 신규 모집 단위가 생겨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학교장 추천 전형에서는 뽑지 않았었는데, 학교장 추천에서 뽑는 건설환경공학부, 글로벌 바이오메디컬 공학과, 의학과를 학추로 뽑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뽑지 않았던 거예요. 2025학년도까지는 이게 건설환경공학부나 글로벌 바이오메디컬 공학이나 의회는 뽑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2026학년도부터는 요 세 개의 모집 단위에 학추 전형이 들어온다라는 거, 이제 그거를 생각을 해두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아마 2025에 아마 성대가 그 총 의예과 증원 인원의 10명이 빠질 텐데 이 학추에 있는 10명을 아마 빼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글로벌 융합부는 학추에서 모집이 폐지가 됐습니다. 이렇게 이런 변화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변화로 학추는 여기까지가 끝이고, 자유전공 계열하고 양자정보공학과가 신설이 됩니다. 자유전공 계열이랑 양자정보공학과라는 이 학과들이 신설이 돼서
이렇게 모집을 합니다. 자유전공은 280명, 그리고 양재정보공학은 28명, 이렇게 총 모집 인원을 뽑고요. 280명, 28명. 이거는 캡처해서 보여드리기 너무 힘들어가지고 제가 그냥 쳤어요. 제가 그냥 쳐가지고, 이렇게, 여기 이제 성균인재로 성균인재가 새로 생겨요. 좀 이따가 설명드릴 건데, 성균인재가 새로 생기면서, 120명을 뽑고요. 그 다음에 탐구형, 그 다음에 학추로 20명을 뽑고, 그 다음에 논술은 언어형과 수리형이 각각 15명씩 이렇게 뽑습니다. 그리고 정시는, 수능은 이제 110명을 가군에서 뽑고요. 양자정보공학은 28명인데, 탐구형으로 13명을 뽑고, 과학인재로 5명을 뽑고, 그 다음에 다군으로 10명을 뽑는 요런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전하고 양자정보공학이 새로 생기는데 전형별 배치는 요렇게 된다라는 거, 이제 그걸 생각을 해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그 지지난주, 그러니까 3주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3주 전에 한번 말씀드리면서 성대가 언어형과 논술을 언어형과 수리형 두 개로 이렇게 만드는 변화를 갖고 오게 됐는데, 그 변화들 중에서 자전 같은 경우는 15 이렇게 뽑습니다. 280명 중에 서울 캠퍼스와 수원 캠퍼스가 각각 이제 인원이 분리가 돼 있어요. 280명이 그러니까 그 회화동 캠퍼스하고 수원 캠퍼스하고를 따로따로 나눠놨거든요. 그래서 인원수를 이렇게 나눠놨기 때문에 언어형하고 수리형도 저렇게 나누어서 뽑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아까 잠깐 얘기했던 대로 성균인재라는 새로운 전형이 하나가 뭔가가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그 성균인재를 한 6, 7년 전까지는 성균인재가 있었죠. 6, 7년 전까지는 성균인재가 있었는데 성균인재가 다시 이제 부활이 됐는데, 여기서 잠깐 이제 학종을 이제 재정비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이렇게 돼 있는데, 이 표가 무슨 표냐면은 2024학년도까지, 그러니까 2025학년도는 이제 수시 모집 요강이 나와야 하기 때문에 제가 2024학년도로 가지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2025학년도도 2024학년도랑 거의 비슷해요. 비슷한데, 이 융합형과 탐구형과 과학인재라는 세 개의 전형이 있었습니다. 이 표가 지금 조금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들으시고 이해가 되시면 됐다는 표시를 좀 남겨주세요. 그래서 융합형, 탐구형, 과학인재 이렇게 세 개의 전형이 있는데, 융합형과 면접형의 대부분은 면접이 없어요. 융합형과 탐구형의 대부분은 면접이 없어요. 근데 탐구형의 일부만 면접이 있고, 과학인재는 면접이 있어요. 그러니까 과학인재로 뽑는 모집 단위는 다 면접이 있어요. 그리고 탐구형 중에서도 교육, 한문교육, 의예, 수교, 컴교 이렇게 4대랑 의예만 면접이 있었다는 거예요. 탐구형 중에서도. 그러니까 이게 좀 헛갈리잖아요. 그러니까 탐구형인데 어떤 건 면접이 있고 어떤 건 면접이 없고, 융합형은 면접이 아예 없고, 그러니까 이게 헷갈리니까 융합형과 탐구형은 다 면접이 없는 거로 하고, 이 교육, 한문교육, 의예, 수학교육, 컴퓨터교육을 성균인재에서 뽑는 걸로 바꾸고, 자전하고 글로벌 융합학부, 자전하고 글로벌 융합학부를 추가로 성균인재로 뽑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전하고 글로벌 융합학부를 여기다가 뽑아서 표현을 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이 원래 있던 교육, 한문교육, 의예, 수학교육, 컴퓨터교육의 탐구형에 있던 거를 성균인재로 옮겨가지고 뽑으면서 자전하고 글로벌 융합학부를 성균인재로 더 뽑는다. 그러니까 성균인재는 딱 저 모집 단위, 저 7개 모집 단위만 뽑는 거예요. 성균인재는 7개 모집 단위만 뽑고, 나머지 모집 단위는 성균인재가 없어요. 그 설명입니다. YM 손님, 어떤 것 때문에 2026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셨을까요? 예, 2026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2024라고 제가 아까 수시 모집 요강이 안 나와서, 수시 모집 요강이 2025가 아직 안 나와서 2024라고 표기한 것 뿐이지, 2025와 2024가 거의 비슷해요. 안 다를 거예요. 자, 요 설명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니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탐구형 전형에서
저 5개 모집 단위, 교육, 한문교육, 의예, 수교, 컴교만 면접을 봤었는데 그게 복잡하니까 나머지 모집 단위 탐구형으로 분리를 시킨 다음에 교육, 한문교육, 의예, 수학교육, 컴퓨터교육이랑 자전이랑 글로벌 융합학부를 묶어가지고 얘네를 성균인재로 뽑으면서 성균인재는 면접이 있다. 그리고 과학인재도 면접이 있다. 이렇게 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생각을 해두시면 됩니다. 되셨죠? 예, 그렇게 변화가 조금 있다라는 거, 이제 그걸 생각을 하나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정시 수능 위주 전형에서 나군의 전형 방법이 변기됐어요. 예, 예. 그래서 나군의 전형 방법이 수능 활용 지표, 그래서 수능 활용 지표가 표준 점수 변표에서 100분위로 변화가 됐어요. 성대를, 그러니까 표준 점수 변표를 100분위로 변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그거를 염두에 두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원래는 성대가, 이 표준 점수랑 변표를 합쳐서 보는, 그러니까 국수는 표준 점수, 탐구는 변환 표준 점수를 반영하는 대학이었는데, 이제 나군만 100분위를 반영하는 걸로 이렇게 변화가 됐고, 영어도 이제 등급별 변환 표준 점수를 쓰는 거에서 등급별 변환 100분위를 쓰는 걸로 변화가 됐다라는 그거를 생각을 해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군의 모집 단위들이 전부 다 100분위로 바뀌었다라는 그 차이를 생각을 하나 잘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다군은 탐구 하나를 반영하는 거는 계속 유지를 합니다. 탐구는 이렇게 그런 상위 한 과목 반영은 유지가 되는 거니까 그 부분을 생각을 해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정시 수능 위주 전형의 영역별 반영 비율도 그대로 유지가 되는데 A, B형 중에 우수한 성적으로 반영을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서 제가 이거는 왜냐면 2호에 관심이 없으셨으면 저걸 모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A형하고 B형 중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나오는 부분을 반영을 해주는 건데 그것의 영역별 반영 비율이 있으니까 그거를 가지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자유전공 계열은 자연계열 반영 비율을 적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전은 자연계열 반영 비율을 적용을 해서 A형하고 B형 중에서 좋은 걸 갖다가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학의 반영 비율이 좀 높아요. 수학의 반영 비율이 높고 형태로 나와 있으니까 그거를 참고로 생각을 해두시면 됩니다. 되셨죠? 예, 그래서 정시가 이게 제가 이제 오프라인에서 계속 해보면 정시 수능위 전형 설명을 할 때 이제 다들 이렇게 좀 덜 관심을 가지시는 경우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덜 관심을 가지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알아두고 계시면 나중에 다 쓸모가 있어요. 쓸모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생각을 하나 해두시고 보시면 됩니다. AB형이라는 건 영역별 반영 비율이 다른 거예요. 인문 자연이 아니고 인문 안에도 AB형, 자연 안에도 AB형이 있어가지고 그 AB형 중에서 더 높은 점수가 나오는 걸로 계산을 해주는 이제 적용을 해주는 겁니다. 근데 자전은 어디로 할까가 애매하잖아요. 애매한데 자연계열 비율 적용을 한다. 그래서 수학이 40%고 이제 그거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를 하는 거니까 그 부분을 같이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2413 또는 3412 그러니까 국수 영탐의 순서입니다. 그래서 수학은 40%가 고정인데 이제 탐구가 20% 들어가느냐 30% 들어가느냐 국어가 20% 들어가느냐 30%가 들어가느냐의 차이만 있는 거죠. 그래서 요 두 개의 전형 방식 중에 하나를 써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는 거니까 그 부분을 생각을 해두시면 됩니다. 되셨죠? YM 손님께서 어떤 부분 때문에 막 헷갈리셨는지 되게 궁금하다. 되게 궁금하긴 한데, 지금 이제 성대는 요런 내용으로 되어 있다는 거를 생각을 해 두시면 됩니다. 제가 이제 AB형을 혹시 모르실까봐, 제가 요거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요렇게 돼 있는 거거든요. 요렇게 돼 있는 겁니다. 요렇게.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 자유전공 계열은
이 24, 3, 24, 31. 근데 저는 2413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2413. 그리고 그 자연 계열의 반영 비율의 형태를 이렇게 갖는다라는 거. 이제 그거를 생각을 해 두시면 됩니다. 요게 이제 가군이거든요. 가군. 그래서 나군도 똑같이 이제 인문 계열과 나군도 지금 보시면 나군도 인문 계열과 자연 계열은 이렇게 각각 이제 A, B형이 달라서 이렇게 나타나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대신에 여기 이제 글자가 이렇게 나와 있죠. 백분위, 영역별 백분위를 반영함. 수능 성적은 영역별 백분위를 반영함. 이렇게 나와 있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생각을 해두시면 된다라는 거. 이제 그런 변화들이 성대 변화 엄청 많습니다. 변화 엄청 많고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맨 위에 지금 새로 나왔어요. 여기 나군에서 사범대만 학생부 종합평가를 실시합니다. 나군에서 사범대만 학생부 종합평가를 실시하기 때문에 아까 수교, 컴교, 교육, 그 다음에 한문교육 이렇게 있었죠. 그래서 요 나군에서 이 사범대 학생부 종합평가를 20%를 실시하기 때문에 수능이 80%가 되고 학생부 종합평가가 20% 이렇게 진행이 되는 요런 차이가 있다. 그래서 학생부가 정시에 수능 위주 전형에 들어가는 학교들이 이제 연대, 한양대가 오늘 이제 나오는데 연대, 한양대가 추가되면서 서울대, 그 다음에 고려대, 그 다음에 이제 연대도 들어가고 한양대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성대도 지금 이제 사범대에 한해서만 들어가고 이렇게 이제 학생부의 수능 위주 전형에 학생부가 들어가는 그런 차이가 저기 있다는 거 이제 그걸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논술 위주 전형은 아까 분리가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모집 단위가 서로 달라요. 모집 단위가 달라서 이렇게 이 글밤의 글로벌 바이오 메디컬 공학이나 그다음에 반도체 융합 공학이나 에너지학은 수리형만 있죠. 수리형만 있고 인문과학 계열은 언어형만 있지만 나머지는 언어형과 수리형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인문 계열의 모집 단위들 같은 경우에는 수리형이 적고 언어형이 좀 많고 그다음에 이렇게 자연 계열 같은 경우는 이 언어형이 좀 적고 수리형이 많고 이렇게 그런 부분들의 차이들이 있는 거니까 그거를 생각을 잘 해두시면 될 거예요. 되셨죠? 그래서 그 부분을 염두에 생각을 해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염두에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